자, 다음은요. 키워드에서 소개가 됐죠. 두 명의 부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자, 김건희 여사 1일 1인스타. 인스타그램이죠. 이거 SNS 한다는 뜻입니다. 등판 예열 모드일까? 최근에 뭔가 이렇게 사진과 함께 뭐 글들, 뭐 의견 같은 걸 올리고 있죠. 얼마 전에는 동물 환경 등 뭐 관련된 뭐 사회적 메시지로 보이는 내용들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손글씨로 쓴 상장을 뭐 이렇게 적어서 올렸는데 이게 여기 보면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연상시키는 손글씨 상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입학 취소가 줄줄이 됐잖아요. 이런 거 혹시 관련된 거 아닐까요? 라고 뭐 해석이 되는데 그 상장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좀 보였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상장을 주는 주체는 이제 본인 이름을 적어놨죠. 어떤 회사 이름과 함께. 그리고 무슨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장을 준다. 그 상장 이렇게 손으로 썼어요. 상장이라고. 근데 이게 조국 전 장관의 딸 입학 때 뭔가 이 뭐 실적 경력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돼 갖고 지금 부산대 고려대 줄줄이 지금 취소가 있잖아요. 입학 취소가. 이 상황을 의식해서 이렇게 한 건가? 그러니까 뭔가 비판 또는 뭔가가 좀 들어있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됐거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딸 입학 취소에 충격, 정경심,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뭐 이런 기사가 어디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뭔가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들을 또 보이기도 하죠, 지금요. 천하람 변호사. 예. 사실 온라인상에서 이 손글씨 상장과 조국 전 장관의 딸 입학 취소를 연관지어서 뭐 글을 올리고 의견을 쓰는 이런 의견 굉장히 많았거든요. 주말 동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가 그걸 염두에 두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실제로 상당수 있다라는 그렇게 것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뭐 동물의 그 어떤 뭐 생명권이라든지 뭐 환경에 관해서 메시지 내시는 것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영부인 뭐 그 표현 안 쓴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 배우자께서는 SNS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아니 이게 비공개로 있다가 다시 공개로 활성화가 됐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감독인 퍼거슨 경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그분은? 이제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하셨었는데 아, 선수들한테 못하게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 우리가 보면 SNS를 해서 어떤 호응을 크게 받는 것보다 예. 오히려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글이나 이런 게 실수가 되고 논란이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사실 저희 선거 과정에서도 몇 번 뭐 이슈가 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 배우자라면 아주 전문가들에게 이걸 맡긴다거나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나 본인 그러진 않은 것 가까운 같아요, 지금. 분들이 그렇죠.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번 상장 논란도 비슷할 텐데요. 본인이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지난해에 있었던 경선 과정에 있었던 그 사과 사진. 그렇죠. 그것도 뭐 아니라고 설명됐지만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SNS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8일 날 공개됐거든요. 근데 날짜는 뭐 4월 4일 써 있는데 공개된 건 8일인데 이 사이에 입학 취소가 2건 줄줄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최영철 현직위원. 예. 자, 좀 두 명의 인물을 뭐 같이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5년 전에는 지금 생각지도 못한 처지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그 청와대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예. 그 출범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 당당함 그리고 그 촛불 그 혁명 이후에 예. 들어왔다는 그 자긍심 예.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전임 정부에 대한 뭐 우월감 예. 이러한 것들이 너무 점철돼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는 정부라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와이셔츠 차림으로 커피를 뽑고 산책하는 모습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문재인 정부는 가장 큰 실수는 절제하지 못했다. 예. 저는 가장 크게 문재인 정부가 이거 잘못 가고 있는가 생각했던 것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발의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안을 설명할 때 이 정부가 이렇게 가는 것은 절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 말씀인가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그것을 과연 민정수석이 할 것이었는가? 그러게요. 저는 법무부 장관이 해도 뭐 시원치 않을 판에 예. 대통령께서 사실 직접 하셔야 되는 것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특정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예. 그 걱정이 결국엔 사고로 터졌습니다. 결국 조국 전 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 역할을 하는 걸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또 그렇게 또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라고 할까 조금 있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한 장면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정경심 교수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예. 그리고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께서 교수로 계실 때 결국 여러 가지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절제하지 않고 반칙을 휘두르면서 결국 이랬던 것이 아닌가. 뭐 방금 천하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여사님도 SNS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천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좀 권력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 절제하지 않으면은 반칙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칙에 빠져버리면 예. 결국 제대로 온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빠지기 때문에 어떠한 분이든지 권력을 좀 잡았을 때 인내하시고 좀 절제하신다면 더 좋은 마지막을 보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예. 좀 제언을 해드립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세요? 청와대 지금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하셔서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 아까 그런 설명도 해주셨는데. 국민들의 바람이 바로 그러한 것일 텐데 예. 그래야 5년 뒤에 정말 그 웃으면서 나오실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 좀 같이 전해드렸습니다.